일본이 이름이 외였잖아요. 왜곡이라 그래. 와곡구. 이게 일본을 폄하하려는 단어가 아니라 왜라고 계속 불려왔어요. 중국에서도 그냥 오랫동안, 이 한반도에서도 계속 역사적인 기록에 왜라는 말을 썼고요. 얘네들이 지은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왜라는 단어, 이게 왜소하다의 왜자랑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왜소하다의 왜자가 이 키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얘네들은 또. 얘네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좀 멋있게 바꿔야 되겠다. 이 왜라는 단어를 와라고 읽어요. 와. 읽는 게 와라는 것 중에 좀 의미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생각해 본 게 화자죠. 화자. 요게 또 와라고 읽습니다. 평화의 화자죠. 아, 요 좋은 단어 발견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와로 하자 이랬는데 와자 하나만 또 붙이니까 또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생각해낸 게 앞에다가 큰 대자를 붙이자. 대화. 요걸 다이와라고도 있고요, 야마토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름이 야마토가 된 겁니다. 옛날에 고대 일본이. 야마토 정신이 무슨 일본인들의 정신이라 그런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요 야마토라는 이름 자체도 이 백제인들이 넘어와서 지은 거기 때문에 백제가 본사고요. 이 야마토 외국이 백제의 일본 지사 같은 거죠. 요 지사장 쇼토쿠 태자라고 그러는데 성덕 태자, 요 성덕 태자가 일본의 백제 지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 만든 거죠. 정말 원시 시대 같았던 일본 섬나라를 나라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백제 형님의 덕택이죠. 형님만 믿으면 돼야. 우리나라 이 한민족 국가의 성립, 고조선 철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국이념,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천애인, 널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한민족의 건국이념이란 말입니다. 철학이 투철해요. 근데 일본은 철학이 없어요.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열등감, 그걸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가타마리라 그러는데 이 덩어리, 열등감의 덩어리가 일본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백제가 신라 고구려랑 좀 싸우다가 힘들어서 그냥 지사 하나 내고 이제 도망쳐 오고, 요런 이 왕족들이 시작한 나라고, 이 왜라는 이름도 이제 쪽팔리니까 나름 멋있게 좀 지어본다고 이제 야마토, 다이와 요런 이름을 짓고, 요런 게 일본의 시작입니다. 아, 그리고 요 하나 또 보여드려야겠네. 글자, 문자에도 철학이 없는 거예요. 완전 자기 멋대로 갑니다. 일본어의 읽는 법. 요 한일자, 요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1 통일해서 1밖에 없잖아요. 읽는 게 한일자는. 일본에는 이, 이치, 이츠, 오사무, 카즈, 가타, 가츠, 쿠니, 스스무, 타다, 노부, 하즈무, 하지메, 히, 히사, 히지, 히데, 히토, 히토시, 마코토, 마사, 마사시, 모토, 요렇게 지 멋대로 맘대로 읽습니다. 한 단어는 하나로 읽는 게 요게 당연한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철학이 있는 거죠. 비과학적이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백제라는 한자를 일본에서는 쿠다라라고 읽습니다. 쿠다라. 신라는 시라기, 고구려는 고구리라고 읽는데, 그 쿠다라라는 뜻이 큰 나라라는 뜻이죠. 이 great country, 일본에서 봤을 때 형님의 나라, 대단한 나라. 그래서 아직도 이 쿠다라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 언어에서. 쿠다라나이 모노데스가, 이 쿠다라나이라는 뜻이 쿠다라노 모노데와 나이, 쿠다라의 물건이 아니다, 백제 물건이 아니면은 시원치 않다, 뭐 시시하다, 변변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줄 때 아우 변변치 않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즈마라나이 모노데스가 이런 말도 쓰고, 쿠다라나이 모노데스가 이렇게 써요. 이 정도로 백제는 엄청난 형님 국가죠. 요게 백제의 왕자죠. 성덕태자 쇼토쿠 타이시가 백제 그 본사에 연락을 합니다. 이 얘네들이 건축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몰라. 아예 모르니까요, 좀 건축 기술자 몇 명 좀 괜찮은 똘똘한 놈으로 뽑아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 건축 기술자 몇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금강조라고 써있죠. 이 금강조가 뭐냐면 백제인 건축 기술자 몇 명 초대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건축회사. 성덕태자가 14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는 이 한반도인이 만든 회사인 거죠. 범룡사라고요. 일본어로는 호류지라고 읽는데, 이게 일본이 엄청나게 자랑하는 국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또 백제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공고금이라는 회사 영상을 조금 뭐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자면요, 요게 백제의 양식 그대로입니다. 일본에 있는 전통 건축물들 오래된 거, 요게 다 백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400년 전 백제 건물을 일본에서 그냥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고 백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일본 나라. 이 나라라는 게 나라현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에. 성덕태자가 이 나라현에 요 건축물도 세우고 거기에 왕조를 세우죠, 왕국을.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나라죠, 국가. 순 우리말이죠. 오래전부터 쓰던. 그 신라는 실학이라 그러는데 이 일본을 먼저 이제 체인점화, 지점화한 게 백제인데 이 신라 고구려는 좀 적국이었잖아요, 백제한테. 이 신라 백제의 왕족들이나 사람들도 꽤 일본으로 넘어와서 좀 살았는데 이 백제가 먼저 점령한 이 식민지 같은 나라기 때문에 우습게 봤죠, 신라 사람들. 그래서 실학이 이게 뭐냐면 뭐 새침대기, 잠꾸러기 이렇게 좀 무시하고 좀 하찮게 볼 때 기라는 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실학이, 신라는 실학이라고 읽는 겁니다. 요거를 보존해 온 거는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한 대단한 거긴 한데, 요놈들이 우리 그 외정시대 때, 식민시대 때 우리 전통 문화는 다 말살했잖아요. 지네 것만 지킨단 말이야.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전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네들이 말살시켜 버린 거죠. 걔네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의 목조 방가사유상, 요게 일본의 국보 1호, 요 옆에 금동으로 만들어진 금동 방가사유상이 우리나라 국보 83호. 뭐 거의 같은 작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닮아있죠. 요 오른쪽에 일본의 고이로가 한반도에서밖에 없었던 적송, 붉은 끼가 도는 소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하사품 같은 거죠. 또 칠지도, 일본 지사장한테 하사한 물건이죠. 선물로 준 거죠. 요거 국보 15호.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건너온 무슨 문화재들 있지만 우리나라 국보 보물로 안 정하잖아요. 그거는 국룰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의 시작이 짝퉁인 거죠. 너 짝퉁이구만 뭘. 티 나냐? 조선의 막사발이에요. 막 쓰려고 막 만든 거예요. 그냥 대충 어이씨 그냥 발로 이렇게 굴리잖아요. 발로 굴려가지고 그냥 얘따 이러고 그냥 우리나라 도공들이 대충 만들던 막사발이었는데 일본에선 신문물이었죠.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있는 도자기. 일본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막에서 그냥 대충 막걸리 따라 마시던 그런 막사발이 일본에서는 대단한 국보,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이 조선 도공들이 대충 만들어서 줬을 뿐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보고 그 당시 우주가 보인다, 우주의 철학이 이 그릇 안에 들어있다, 요런 그 비규칙적인 요런 형태가 일본 애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얘들은 이제 나무 깎아서, 나무 파서 나무 젓가락, 그릇 먹던 약간 원시적인 수준이었는데 너무 탐나가지고 이제 또 훔쳐온 거죠. 도공들을 막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그냥 일본으로 납치해 갔어요. 심수관.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성을 안 바꾸고 심수관 가문이 이어져서 일본 도자기 산업을 대단하게 일으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뭐 비판해야 되는 거는, 도자기 만든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일본 가서 거의 신급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보니까 너무 대접이 좋은 거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여기 일본이 또 살만한데 이렇게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거죠. 일본은 유럽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을 꽤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도 시대 수백 년 전부터 이제 도자기 무역을 시작한 거죠. 그냥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유럽까지 가려면 한 1년 걸리나? 이 도자기를 안전하게 쌀려면은 이제 뽁뽁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우키요에라고 있습니다. 우키요에. 판화죠. 판형을 만들어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칼라 판화. 대단한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대단한 철학이 없다고는 저는 느껴지지 않지만 유럽 사람들이 컬처 쇼크를 확 느낀 거죠. 놀랬어?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문화를 유럽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도자기보다 오히려 요 우키요에라는 요 판화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일본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고 좀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죠. 이 유럽의 유명한 예술가, 화가들이 요 뒷부분에 일본 그림 같은 게 있죠. 이게 우키요에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일본풍 그림들을 좀 접목을 시켜보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자포니즘 이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요 자포니즘이 이제 유럽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봉들이 많습니다, 유럽에. 요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이 도자기 수출하면서 이 우키요에라는 이 판화 그림으로 이 도자기를 쌓아서 수출하면서 유럽 애들이 그냥 뻑한 거죠.
일본의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화들, 뭐 분재 있죠. 본사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재 같은 이런 일본 문화, 이 종이접기를 오리가미라 그러거든요. 이 오리가미 같은 게 또 서구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재가 이 전 세계에서 본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정착이 돼버리고, 종이접기라는 것도 오리가미라는 일본어 표현이 완전히 정착이 돼버린 거죠. 일본이 동양을 대표하는 대단한 나라라는 이런 환상 속에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죠. 이 수백 년간 일본이 구축해 놨던 이 일본 문화, 일뽕, 요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 10년, 20년 사이에 압축해서 거의 일본만큼 따라왔어요. 막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영화, 아이돌 그룹, 케이팝, 드라마, SNS가 발달되고, 이 유튜브, 페이스북, 뭐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10년, 20년 만에 거의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남대문, 그 숭례문이죠. 그리고 동대문, 흥인지문, 요게 일제 외정시대, 식민지시대 다 쓸어서 그냥 무너뜨려서 없앨라 그랬대요. 이 길 만들고 이러는데 방해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 남대문, 요거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 그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군이 서울에 진격을 했을 때 요 남대문을 지나갔다고 해서 남겨둔 거고, 동대문은 소서행장 있죠. 코니시 유키나가. 이 소서행장이 이 서울로 진격하면서 이 동대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또 동대문은 남겨둔 거예요. 얘들 개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남대문 동대문은 안 부시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하고, 이 동대문을 국보 2호, 처음엔 국보 2호로 정했다가 이 보물 1호가 되죠. 동대문은 국보 1호, 보물 1호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가 지나간 개선문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친일의 흔적, 이런 게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여러 분야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죠.